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코스피 3,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유예가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18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전역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느새 2,890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코스피 3,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국 증시들이 다 이 고점을 찍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역시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물론 일본과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지수도 일제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2년 반 만에 2,892선에 도달했는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전한 영향입니다. 이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70%, 또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은 46%로 높아졌습니다. 연내 1회에서 2회 인하 가능성도 커진 겁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금리 인하의 마지막 허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서 이 6월마저 상승률이 둔화하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반도체주 편식이 조금 걱정이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일 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고 있는 겁니까? 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9영업일 동안에만 3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연일 매수에 나선 거죠. 외국인은 상반기에만 국내 증시 23조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최근 매수 강도를 더 높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은 역대 최대 수준인 58%까지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또 SK하이닉스와 KB금융도 이미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개선이 뚜렷했던 현대차와 삼성물산도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작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떠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외국인이 폭풍 매수에 나서고 있는 거죠. 업계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정부의 밸류업 효과로 보고 있고요.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으로 환차익까지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들이 일제히 코스피 전망치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되느냐가 좀 관건인데 이 증권사들 리서치 센터장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고요. 네,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리서치 센터장들과 7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 진행 결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일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는 상단을 3,200선으로 높였는데요. 2,900선까지 제시했던 증권사들은 다음 주 안으로 3,000선으로 높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 일본의 밸류업 정책 추진 시기에는 외국인들이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만큼 한국 증시에서는 선제적인 매수를 지속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밸류업 등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문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자금의 꾸준한 유입을 시사했습니다. 외국인의 우호적인 수급에 더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신중론으로 돌아선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행 연기를 시사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법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정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그동안 숱한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법인과 기관, 외국인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세금을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었고 또 이 밖에 시장 참여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다. 그리고 단기 매매로 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했던 민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소관 상임위 의원들 중심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금투세 자체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완 입법을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이재명 전 당대표까지 나서서 금투세 도입 시기에 고민이 필요하다라면서 사실상 유예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러면서 당내 분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금투세의 잘못된 부분이나 금투세가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케어, 보호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입법도 공동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입니다. 여당이나 정부나 그리고 저희 야당 쪽에서도 일단은 좀 시간을 좀 갖고 더 고민해 보자라는 쪽으로. 민주당의 당론이 이처럼 완전히 뒤집히자 이참에 유예가 아니라 아예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1,400만 명에서 1,500만 명 개인 투자자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정책인 거죠. 네, 정부는 이달 중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후에 금투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또 8월 18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예냐 폐지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12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이 드디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 차선을 바꾸고 방향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과도한 기대는 경계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만장일치였죠? 예, 맞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6개월 동안 동결로 역대 최장 동결을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만장일치 동결 결정이었고요. 일각에서 예상했던 이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이 암묵적 소수 의견이 원래는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었고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논의 가능성도 시사를 좀 했습니다. 네, 뒤이어서 이창용 총재가 이 기자 간담회에서 방향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금리 인하 준비에 들어갔다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총재는 이 차선을 바꾸고 이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이렇게 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엔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차선을 바꿀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고민은 이제 끝났고 이 시점에 대한 고민이 남았다라는 걸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니 기준금리 인하 준비에 나선 것은 이 물가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대까지 낮아졌는데 이 총재는 이 물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예상했던 바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냐가 이 관심입니다. 이 중요한 건 미국의 움직임인데 지난밤 미국에서도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한 상황에서 이 미국보다 먼저 내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한미 금리 차가 2%에서 더 커지면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은으로서는 이럴 경우에 이 적자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10월 또는 11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 달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시행 이후 시차가 좀 있을 테니까 이에 따른 가계부채 추이도 좀 지켜보려 할 거고요. 국내 소매 판매 부진과 고용지표 악화도 고민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더 심화하기 전에 금리를 내려 이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시기만큼 또 인하 폭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시장에서는 연내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보다 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리긴 쉽지 않고 또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이나 이 가계부채의 불안한 흐름도 이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예, 아시겠지만은 이 최근 주택 거래가 늘면서 가계 부채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이 26조 이상 늘면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데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이 코로나 기간 불었던 집값 폭등과 영끌, 비토 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잖아요. 이 총재는 이 가계부채, 수도권 집값 등을 언급하면서 이 방향 전환을 언제 할지는 불확실하고 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억누르는 듯한 사인을 보낸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K방산의 큰손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이 무기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달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안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6조 원 규모의 이행 계약이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창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부와 방위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폴란드 국방대표단이 이달 말 또다시 한국에 옵니다. 폴란드 국방대표단은 한국에서 우리 군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무기계약 협상을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폴란드 측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우리 측과 금융 지원, 기술 이전, 현지 생산에 관한 타협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8, 9월 중 방안에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행계약 발효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6조 원 규모 이행계약에 대한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각각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한 이행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일정 기간까지 금융 지원이 있어야 발효되는 조건부 계약이었습니다. 지난 2월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수은의 법정 자본금이 10조 원 늘었지만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계약은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국책은행의 폴란드 국채 매입, 시중은행의 신디케이트론 제공,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면서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달 오는 9월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에서 이행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도 연내 폴란드에서 수주 축포를 터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현지 맞춤형 K2 전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단순 계산 시 약 20조 원에 달하는 K2 이행계약 물량은 820대로 한국에서 300대, 폴란드에서 520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벌써 16주째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에는 약 6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은 이 단기적인 쏠림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4% 올랐습니다. 16주 연속 오른 것은 물론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0.2% 오르며 60주 연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공급난과 전세난이 맞물린 상황에서 대출까지 고비가 풀리면서 결국 집값을 끌어올린 겁니다. 시장에서는 3년 전 패닉 바잉을 넘어서는 폭등장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추세적인 상승세는 아니라며 앞으로 상당한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착공 물량도 지난 4월, 5월, 2개월 연속해서 지난해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지난해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서 기저효과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주택 공급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충분하다고 말한 서울 입주 물량의 상당수는 청년 등 특정 계층에게 돌아가는 공공주택이었습니다. 착공과 인허가 등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으로 집값을 잡기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3기 신도시도 2년 뒤 입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2기 신도시조차 사전 청약을 받고도 사업이 취소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정책 탓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공모주 시장이 역대급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 이 쏠린 자금이 공모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장 첫날 반짝으로 끝나는 이 공모주 거품 논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김대연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이 시프트업이라는 게임 개발사가 좀 상장을 했는데 이 주가가 반짝 뛰기는 했는데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네, 우선 게임을 좋아하는 투자자들한테 이 시프트업은 승리의 여신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개발사로 유명하죠. 하반기 대어로 꼽혀온 시프트업은 79,900원에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이 장 초반에 50% 가까이 오르면서 89,500원까지 터치했지만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18.33%에 마감했습니다. 이 더블에도 실패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시가총액은 4조 1,200억 원입니다. 게임사 중에선 크래프톤과 넷마블 그리고 NC소프트에 이어서 4위에 올랐는데요. 지금 3위와 4위의 격차가 780억 원 정도인 만큼 치열한 순위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2대 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중국 텐센트 자회사 에이스빌은 시프트업의 지분 35.03%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상장 후 6개월까지는 매각이 제한되지만 그 이후에 약 2,033만 주가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공모주 거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첫날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입성한 세내 기준은 총 32개인데요. 이 상장 첫날 평균 상승률이 83%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상장 첫날 단타는 무조건 성공한다는 이 불패 공식이 하반기에 들어서 깨지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20% 넘게 빠졌기 때문인데요. 이튿날에도 9%대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현재까지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시프트업을 제외하고 올해 상장사 31곳 중 21곳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데요. 3개 중 2개꼴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이 공모가가 좀 비쌌다는 얘기인데 이 거품이라는 걸 좀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네, 우선 올해 신규 상장사 모두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이나 이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에 확정됐는데요. 네. 공모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6개 종목을 제외하고 전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점도 문제인데요. 이 의무 보유 확약은 기관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 일정 기간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뜻합니다. 올해 새내기주 18개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0% 미만이었습니다. 확약 비율이 낮으면 이 단타성 거래
차이가 많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노스페이스의 의무 보유 확약률도 1.99%에 불과했고요. 올해 신규 상장사 32곳 중 그리드위즈 다음으로 최하위입니다. 묻지마식 공모주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보행 이슈 때문에 이 투자 시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언제 얼마나 풀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대연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